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셀 포인터요. 현재 어떤 셀을 선택했는지 그 초록색 테두리로 보인다고 했어요. 선택한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름 상자, 우리 화면 구성할 때 왼쪽 메뉴에 우리가 이름 상자라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이름 상자에 직접 셀 주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 100번을 가야 돼. 뭐 A 1000번 셀을 가야 돼. 그때는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예, 셀 주소에다가 직접 A100, 뭐 A10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동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F5키를 누를 수 있어요. F5키 그러면 이동창이라는 조그만 창에 뜹니다. 거기에도 셀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셀 포인터 단축키입니다. 자, 나는 단축키로 한번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까? 라고 했을 때요. 일단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상하 좌우시 움직일 거고요. 홈입니다. 자, 홈은 뭐 처음, 집 처음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해당 행의 A열로 이동합니다. 자, 행은 상관없고요. 열에 대해서만 A로 이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이 5셀을 선택했어요. 이 5셀에서 홈키를 누르면 행은 변함없다 그랬죠. 5는 변함없죠. 그래서 A 5셀로 이동합니다. 이때 컨트롤 홈을 누르면 항상 A1셀, 우리 첫 번째 셀이죠. A1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먼 위치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빨리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홈 누르면 A1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는요, 우리가 입력을 하시고 글자를 적고 엔터, 글자를 치고 엔터 하면은 당연히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해보세요. Shift 키 자체가 좀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터를 누르면 아래, Shift 엔터를 누르면 위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오늘 입력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요.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한 페이지가 아니라 시트, 현재 시트 앞에 있는 시트. 컨트롤 페이지 업,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시트, 컨트롤 페이지 다운. 자, 이게 페이지가 아니라 시트, 앞에 시트냐, 뒤에 있는 시트냐도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단축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다가 잘못 적은 거죠. 그죠? 막 열심히 적었는데 내가 잘 못 적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ESC를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자, 이때 그냥 ESC 눌러도 되고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요 X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굳이 이걸 누르진 않겠죠. 그냥 입력을 하시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ESC를 누르면 되는데 그래도 어떤 시험의 보기 중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요렇게 X를 눌러도 ESC랑 똑같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참고로 요 체크는 엔터를 누른 겁니다. 엔터. 우리가 입력을 다 했으면 엔터를 하잖아요. 요거 같은 거. FX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여러분 나중에 함수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입력 중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ESC로 취소 누르셔도 됩니다. 또한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하기. 자, 엔터를 치면 그냥 줄이 바뀝니다. 엔터를 치면 다음 줄에 글자를 적는데 그래서 엑셀은 한 셀에 여러 줄을 두 줄, 세 줄을 적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데이터를 적어요. 그리고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엔터 누르면 그 셀에서 다음 줄에 커서가 내려갑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홈 메뉴 맞춤에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자동으로 줄을 바꿔줘요. 셀 너비에 맞춰서. 요게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내용을 제가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요 B34에 있는 울산광역시는 그냥 엔터 친 거예요. 울산 엔터 광역시 그냥 한 줄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C3번 셀에 있는 경우는 제가 Alt 엔터를 쓴 거예요. 자, 울산 Alt 엔터 광역시. 그래서 요 3행이 좀 넓어졌습니다만 한 셀에 두 줄 적은 거죠. 또 Alt 엔터 하면 세 줄, 네 줄 작성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B6셀에 여기 주소를 쭉 적어놨는데 주소를 길게 적다 보니까 여기 D열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Alt 엔터가 아니라 이 열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바꿔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맞춤 메뉴, 홈에 맞춤 메뉴에 텍스트 줄바꿈이 있습니다. 이걸 눌렀어요. 눌렀더니 이 B열에 맞춰서 글자를 땅땅땅 나눠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강제로 내가 열 너비랑 상관없이 줄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Alt 엔터를 하시고요. 열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걸 체크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B열을 넓히면 다시 줄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하는 단축키. 예, 이렇게 또 Alt 엔터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 입력하기예요. 자, 내가 셀 한 5군데 혹은 10군데에 똑같은 글자를 적어야 돼요. 그러면 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축키도 있답니다. 일단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고 싶은 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 컨트롤로 선택한 거예요. 예, 컨트롤로 여러 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칸에 울산이라고 지금 적었는데 뭐 범위가 해제되진 않았죠. 자, 울산이라고 입력하고 이때 무슨 엔터? 컨트롤 엔터. 예, 컨트롤 엔터 입력하시면은 내가 선택한 이 모든 셀에 똑같은 글자가 적혀지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선택을 먼저 하세요. 선택을 먼저 하고 글자 적어도 해제 안 됩니다. 그리고는 컨트롤 엔터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범위를 지정하여 입력하기. 자,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정하세요. 내가 이만큼만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이제 엔터 누르면 그 해당 범위 내에서만 계속 커서가 움직여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글자 치고 엔터 그러면 다음 만약에 지금 B6번까지 다 적었잖아요. 그러면 C3번으로 이동합니다. C3번부터 C6번 또 D3번 이 안에서만 계속 돌아요. 이 안에서만. 그래서 엑셀은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입력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입력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자료가 입력할 때 어떤 자료인지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료를 입력하든지 간에 상관없겠지만 엑셀은 달라요. 여러분 엑셀이 첫 시간에 엑셀이 이거 하는 거라 그랬죠. 계산 작업, 물론 다른 작업도 많이 하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계산 작업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 문자를 계산할까? 또 뭐 숫자를 계산할까요? 날짜를 계산할까요? 그 종류, 특성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 그 자료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뭐 날짜인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엑셀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한글, 영어, 한자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특수문자,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 뭐 예를 들어 엑셀 2016 이거는 문자인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문자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문자는 셀의 왼쪽에 정렬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렬 방식을 바꾸시면 돼요. 뭐 가운데도 오른쪽이든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정렬된다. 자, 그러고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1, 2, 3, 4 적으면 숫자죠. 근데 작은 따옴표 하고 1, 2, 3, 4 적으면 얘는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셀 내용 자동 완성 있어요. 자동 완성. 자, 뭐 Alt하고 아래 화살표 요것도 물론 있습니다.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셀에 입력한 처음 몇 글자가 같은 열에 있는 기존 항목과 동일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채워진다.
그러나 문자 데이터만 적용된다. 숫자, 날짜, 시간 형식의 데이터는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제가 한 줄은 울산광역시, 두 번째 줄은 부산광역시라고 적었고, 세 번째 칸에 그냥 울산의 울 이렇게 한 글자만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위에 같은 열에 있던 울산광역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다 적지 마시고 울 엔터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같은 열에 있는 이름에 앞에 한 글자만 적었을 때 자동 완성. 그냥 울만 적고 엔터 하시면 울산광역시가 적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은 같은 열에 또 여러 가지 글자를 막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칸에는 요 단축키 Alt랑 아래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그 같은 열에 있는 글자들이 촥촥촥 나와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컴퓨터로 그냥 1급을 적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울산광역시 중구 해야 되겠다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자 데이터에만 적용되는 자동 완성,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숫자 데이터예요. 숫자 데이터. 자, 숫자는 아무래도 계산할 때 많이 쓰겠죠. 그죠? 자, 숫자는요, 0부터 9까지 숫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소수점. 콤마, 쉼표, 그 다음에 뭐 원화교라든지 백분율요, 퍼센트요. 자, 그 다음에 요 알파벳 E는 뭐냐면 지수라고 해서 요것도 다 숫자를 얘기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기본적으로 셀의 오른쪽에 정렬됩니다. 물론 또 뭐 정렬 방식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정렬되고요. 데이터 중간에 스페이스바나 특수 문자를 적으면 이건 또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1, 2 띄우고 3, 4 그러면 얘는 문자다. 문자입니다. 그럼 계산할 때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숫자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수식에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되지만 만약에 이런 연산기호요, 사칙 연산이요, 더하기나 빼기 같은 연산을 하면 숫자 데이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냥 큰 따옴표 1 이러면 문자예요. 근데 이 큰 따옴표 1과 큰 따옴표 3을 이렇게 더하기 했거든요. 그럼 얘는 숫자가 돼. 그래서 오류가 뜨는 게 아니라 4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큰 따옴표를 하면 문자로 인식되지만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을 하시면은 숫자로 계산된다입니다. 자, 음수를 만약에 적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기호 붙이고 숫자를 적으시면 되고요. 혹은 가로로 하셔도 돼요. 가로 1, 2, 3, 4 하면 음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수는 어떻게 할까요? 자, 분수는 내가 적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기호가 그 슬래시잖아요. 참고로 슬래시는 날짜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0을 적고 한 칸 띄우고 원하는 분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 띄우고 1/2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요. 0.5라고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숫자를 되게 많이 적었어요. 자릿수를 많이 적었어요. 입력한 숫자가 셀 너비보다 길면 지수 형식이나 샵샵샵으로 표시됩니다. 보통은 지수 형식은 이렇게 지금 알파벳 E 보이시죠? E하고 뭐 플러스 뭐뭐가 나오는데 숫자의 자릿수를 12자 12자 이상 적어주게 되면 칸을 뭐 넓히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수가 되고요. 아니면 샵샵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지수 형식 같은 경우에는 표시 형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표시 형식을 또 배우겠지만 표시 형식의 숫자나 회계로 바꿔주시면 나타나요. 그리고 샵샵샵일 경우에는 열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열 너비를 넓혀주시면 됩니다. 열 너비는 그 열 번호 사이사이 예를 들어 C와 D 사이 구분선을 넓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열 너비를 늘려서 다 나타낼 수 있다. 자, 숫자 데이터였고요. 자, 다음은 날짜, 시간 데이터입니다. 자, 날짜와 시간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한 셀에 입력할 경우 날짜 따로 시간 따로가 아니라 같이 입력을 원한다면 날짜와 시간 사이에는 한 칸 띄웁니다. 날짜 적고 한 칸 띄우고 시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이 날짜 시간도 숫자처럼 오른쪽으로 정렬됩니다. 날짜는
1년 번호로 저장된다. 자, 날짜는 연, 월, 일의 형태를 우리가 날짜라고 하는데 이 엑셀이 날짜 형식보다는 1년 번호로 기억을 해요. 바로 1900년 1월 1일, 1900년 1월 1일부터 1. 그러면 1월 2일은 2. 그죠? 1월 3일은 3. 이렇게 해서 지금 무려 2020년 뭐 지금 거의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2020년 하반기고요.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숫자가 될 거예요. 그죠? 날짜는 1년 번호로 저장되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연, 월, 일로 보여주지만 계산을 할 때, 자기가 날짜로 계산할 때는 이런 1년 번호로 계산하나 봐요. 자,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대한 비율,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을 1로 생각해. 1. 전체가 1이야. 그럴 경우에 소수로 저장된다. 예를 들어 뭐 12시다. 그럼 딱 정오잖아요. 그러면 0.5로 인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저장이 되면 또 시간도 계산할 때 편하다고 하네요. 자, 날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는 입력하실 때 꼭 이 기호 쓰셔야 돼요. 하이픈 혹은 슬래시. 뭐 예를 들어 뭐 점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그 연, 월, 일을 다 적으셔야 돼. 연, 월, 일 적어야 되는데 뭐 연도만 적는다 해서 이건 날짜 아니에요. 연, 월, 일로 기호는 하이픈 혹은 슬래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 하이픈 몇 월 하이픈 이렇게 아니면 슬래시 넣어도 되고요. 자, 만약에 분명히 제가 연, 월, 일을 다 적으라고 했는데 연도를 생략하고 월, 일만 입력하면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현재 연도. 자, 그 다음에 일을 생략하고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해당 월의 1일, 해당 월의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뭐 3월 이렇게 적으면 2020년 3월 1일이라고 입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연도 4개 중에서 연도 4자리 중에서 2개만 적었습니다. 10의 자리, 1의 자리. 2자리만 적었을 경우에는 이때 만약에 30 이상을 적었다, 29 이하로 적었다 해서 달라져요. 30 이상을 적으면 1900년대, 29 이하로 적으면 2000년대로 자기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15년 1월 1일 하게 되면 2015라고 인식을 해요. 만약에 85년 1월 1일 하면은 1900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연도에 2자리를 입력했을 때는 또 이런 차이가 있구나. 였습니다. 시간 데이터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바로 콜론 기호입니다. 자, 콜론 기호를 가지고 시분초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5시 20분을 콜론으로 적는 거죠. 15 콜론 20 콜론 00라고 적게 되면 시간이라고 이제 엑셀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데이터는 24시간제로 입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12시간제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을 입력한 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요. AM 혹은 PM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3:20:00 3시 20분인데 한 칸 띄우시고요. PM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오후 3시가 될 거고 만약에 AM 적으면 오전 3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입력하실 때는 초를 생략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분만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0초로 인식을 한다. 예를 들어 15:20이라고 적으면 15시 20분, 15시 20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분 20초가 아니라 그죠? 15시 20분 시분으로 인식을 하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저장하여 계산한다. 자, 하루 24시간을 1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밤 12시 자정을 0.0으로 시작해서 정오요. 12시 정오는 딱 중간인 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6시는 0.25, 저녁 6시는 0.75 이렇게 소수로 인식을 하여서 엑셀이 계산에 쓴대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소수로 계산되어서 하는 것 뿐이고 우리한테 표시해 주는 거는 이렇게 시간 형식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축키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오늘 날짜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세미콜론 하시고
지금 시간을 표시하고 싶어. 지금 당장.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입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메모도 입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모는 어떤 셀에 보충해서 적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셀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셀에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기록할 때 메모지를 꺼내실 수가 있어요. 자, 셀에 내용이 있든 내용이 없든 메모는 삽입 가능합니다. 빈 셀에도 메모를 삽입하실 수 있고요. 하는 방법은 일단 리본 메뉴에서 검토 메뉴에 새 메모. 자, 여기가 검토 메뉴고요. 새 메모를 누르면 메모지가 딱 열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해당 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메모 삽입을 하셔서 메모지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모를 지우는 방법입니다. 자, 셀을 딜리트하여도 내용만 지워지고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원래 셀에 내용이 없어도 메모 삽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딜리트를 하면 셀에 적힌 글자만 지워지지 메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지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검토 메뉴입니다. 검토 메뉴에도 자, 만약에 메모지가 있다면 이 삭제가 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누르면 아주 쉽게 지워지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해당 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메모 삭제 있고요. 세 번째는 홈 메뉴에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이런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여시면 모두 지우기. 자, 참고로 모두 지우기는 글자, 메모, 서식까지 모두 다 지우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메모 지우기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메모를 삭제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딜리트를 한다고 해서 내용이 메모가 지워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요. 환경 설정. 내가 엑셀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는걸 라고 설정하는 게 있다면은 파일 메뉴에 옵션을 오시면 됩니다. 자, 파일 메뉴 옵션을 오시면 왼쪽에 범주 영역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일반입니다. 자, 일반은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자, 여러분이 엑셀을 처음 따닥 열었습니다. 그러면 시트는 한 장만 보이죠. 시트 1번이라고 한 장 보여서 추가하기 해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한 3장 나왔으면 좋겠어. 5장이 나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새로운 문서가 만든다고 열어졌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시트를 몇 개 놔둘까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55개까지 여러분은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글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고급 메뉴입니다. 자, 고급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스크롤의 크기를 보세요. 아래쪽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메뉴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요거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소수점 자동 삽입. 자, 만약에 소수점 자동 삽입에 체크하고 여기 위치 부분에다가 어떤 수치를 주실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소수점 위치에 3을 적었습니다. 3을 하고 요거 확인 누르세요. 확인 다 누르시고 엑셀에다가 5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연 5가 어떻게 표시가 될까라는 거거든요. 소수점 위치가 3이기 때문에 이 5라는 자료는 소수점 셋째 자리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5라고 입력하면 0.005 나는 셋째 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5라고 입력을 하시면 0.015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음수로 마이너스 3을 적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3으로 소수점 위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라고 입력을 하면 바로 5000이라고 나옵니다. 이미 1000의 자리다 라고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수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적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1000의 단위, 만의 단위를 많이 적어야 된다면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하고 데이터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 체크지 해놓은 거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이 환경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다시 오셔서 해제하세요. 자, 다음 내용은 리본 사용자 지정. 우리 리본 메뉴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 창에 보이는 게 바로 리본 메뉴죠. 여기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리본 메뉴에 보여지는 거고, 해제하시면 리본 메뉴에 나타나지 않는 거입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에 체크 혹은 여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보이고 싶다, 보여지고 싶지 않다라는 여부를 체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자,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는 사실 몇 가지 없었죠. 저장하기, 여기 있네요. 저장하기,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기타, 내가 좀 더 추가해 볼까 하는 거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는 범주를 누르면 종류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명령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기능들을 아주 아이코나 세분화 시켰어요. 세분화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엑셀을 좀 했어. 몇 시간을 했더니 이 기능은 자주 쓰는 걸 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추가 누르시면 여러분의 그 메뉴, 빠른 실행 도구에다가 착착착착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요.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라고 하면은 지금은 빠른 실행 도구가 맨 위에 있거든요. 이걸 리본 메뉴 아래로 그러니까 이름 상자 위에 이렇게 사이에다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환경 설정을 해주는 우리 옵션 메뉴 살펴보았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서 일단 데이터 일부 수정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이 데이터를 전체 수정하려면 어떤 셀에 글자를 그대로 고치고 싶으실 때는 지우지 마시고 그냥 삭제 작업 없이 바로 글자를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글자 입력하시면 그전 글자가 없어지고 지금 내가 적는 글자가 덮어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고칠 때는 그냥 새롭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나 일부 수정, 전체 중에서 몇 글자만 수정을 원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F2키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F2키를 누르면 편집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편집 상태는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 셀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또 리본 메뉴에 일부 메뉴를 사용 못해요. 일부 메뉴를 사용 못하고 글자를 수정할 수 있을 그런 작업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고치시고요. 세 번째는 해당 셀에 수식 입력줄. 자, 수식 입력줄은 여러분이 적는 내용이 똑같이 한 번 더 적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정을 하다가 실수했어. 그러면 ESC로 취소하시고요. 제대로 수정 잘 했다. 그러면 엔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하는 방법 F2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이었어요. 다음은 데이터 내용 지우기입니다. 자, 안에 있는 글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택을 한 개 혹은 여러 개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내용 지우기 이렇게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뭐 참고로 내용만 지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서식만 지우시려면 별도로 우리 홈 메뉴에 저 끝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지우개가 있어요. 분홍색 지우개. 그거 선택하셔서 모두 지우시면 돼요. 예전에 그 메모 삭제하는 방법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셀을 선택한 후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자,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랑 또 백스페이스 누를 때가 달라요. 자, 글자를 다 입력하고 여러 셀을 선택하고 만약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셀 내용만 지워집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는 셀에 글자를 적어놨고 범위를 지정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셀만 지워집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은 이동 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단축키로 이동 복사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복사. 이동은 컨트롤 X, 컨트롤 V 하시면 되는데요. 마우스로도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면 테두리,
일명 초록색으로 테두리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때 테두리 부분을 마우스로 가까이 대면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로 딱 바뀝니다. 그때 드래그 하시면 이동, 컨트롤 키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셀 하나 혹은 셀 여러 개를 선택하셨을 때 그 테두리 부분을 마우스 모양이 화살표로 바뀌는 걸 보시고 이동이나 복사를 좀 편리하게 해보세요. 다음 내용은 클립보드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클립보드는 복사나 캡처야. 했을 때 마지막 거 한 개만 기억하는 거 클립보드에 하나만 기억해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엑셀 같은 경우에는 클립보드가 마지막 한 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홈 메뉴에 클립보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이나 복사 작업을 하면 클립보드에 최대 24개까지 항목이 저장되어서 이동 복사할 수 있다. 자, 이 그림에서요. 홈 메뉴에 자, 클립보드 부분입니다. 여기가 클립보드고요. 클립보드 이름 오른쪽에 요 화살표 메뉴 이걸 딱 누르면 여기 우리 A1셀 여기 있고요. 왼쪽에 영역이 하나 더 생깁니다. 클립보드 영역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여기를 딱 열어놓고 복사를 해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C. 여러분이 복사할 내용을 계속 하세요. 계속. 몇 개? 24개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붙이고 싶은 셀을 선택하고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현재 시트, 다른 문서 전부 다 클립보드로 아주 쉽게 여러분이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이런 클립보드 영역에서 복사 작업을 할 수 있다. 필요 없으면 X 닫기 하시면 돼요. 자, 복사를 한 다음에 그대로 붙여 넣을 수도 있지만 선택하여 붙여 넣기를 할 수 있어요. 선택하여는 복사한 데이터의 일부 내가 선택지를 선택해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라내기 명령을 실행한 후에는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라낸다는 거는 이동되는 거죠. 이동. A한테 있던 게 B한테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A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잘라내기 명령은 안 되고요. 복사했을 때 오른쪽 단추를 누르세요. 복사한 후에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다양한 선택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면은 그냥 우리 컨트롤 V 전체가 복사가 되고요. 수식만 우리 뭐 계산식을 했다, 함수를 했다 하는 수식만. 그다음에 값이요. 값을 하게 되면 어떤 수식의 결과도 값만 나와요. 공식이 나오진 않고 혹은 서식도 안 돼요. 글꼴, 뭐 테두리 이런 내용도 없이 순수히 값만 복사가 되고요. 서식은 글자는 안 와요. 적혀져 있는 글자는 복사가 안 되고 서식, 글꼴, 테두리, 뭐 정렬 이런 내용만 나옵니다. 혹은 메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모 삽입했었잖아요. 메모만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메모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테두리만 제외한다든지 열너비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모두 해서 복사를 해도 열너비는 복사가 안 돼요. 내가 뭐 A 열너비를 5로 했어, 뭐 1로 했어. 그런 정보도 복사하고 싶으면 열너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산이 있습니다. 연산은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예를 들어 나 전부 다 10을 다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셀에다가 10을 적어놔요. 그리고 그걸 컨트롤 C 하고 붙이고 싶은 곳에다가 요 더하기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 내가 복사한 영역에 비어있는 셀도 있고 글자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 있는 부분만 붙여넣겠다. 그 다음에 행렬 바꿈. 자,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세로로 열방향으로 표를 만들 수도 있고 가로로 행방향으로 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행방향, 열방향 바꿔서 표를 복사도 가능하고요.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그 셀 주소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A1셀을 연결하여서 붙여넣었다. 그러면
A1셀에 글자를 바꾸잖아요. 뭐 ABCD를 가나다라로 바꿨어. 그러면 그 붙여져 있는 그 대상도 바뀌는 거예요. 원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와 셀 주소, 는 A1 이렇게 셀 주소가 보여요. 자, 다양한 선택지로 나와졌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복사를 한번 하시고 붙여넣기 옵션은 여러 개를 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여기 붙여넣기 왔을 때 처음에는 뭐 값만, 두 번째는 뭐 열너비 이렇게 여러 번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붙여넣기 옵션을 여러분 리본 메뉴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하시고 난 다음에 요 홈 메뉴에 붙여넣기 그림 말고요. 여기 그림 누르시면 모두 붙여지는 거고요. 요 붙여넣기 목록 이 세모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뭐 모두 붙여넣을 수도 있고 수식만, 뭐 값만, 서식만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붙여넣기에 요게 연결하여 붙여넣을 수도 있고 또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셀에 막 작성한 내용을 마치 그림인 것처럼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런 눈금선, 열의 어떤 선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여러분 배치할 수도 있고 크기 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냥 그림을 누르면 그냥 그림 붙여놓고 끝. 만약에 요 마지막 거,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연결된 그림을 만약에 복사하시게 되면 원본이 수정되면 이 그림도 같이 수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다양한 선택지로 붙여넣기 할 수 있고 잘라내기 명령을 했을 때는 실행할 수가 없다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연속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아주 여러분이 편하고 쉽게 자료를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채우기 핸들은 무엇이냐? 자, 오른쪽 여기 바로 셀 포인터죠. 셀 포인터. 내가 어떤 셀을 선택했느냐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채우기 핸들의 오른쪽 아래에 또 자그마한 조절점이 보이네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검정색 더하기로 딱 바뀝니다. 검정색 더하기로 딱 바뀔 때가 나는 이 채우기 핸들을 잘 선택했다거든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얀색 뚱뚱한 더하기, 평상시에는 하얀색 뚱뚱한 더하기로 여러분이 뭐 셀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요, 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자그마한 조절점에다가 놓으시면 검정색 날씬 더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어떤 자료를 입력을 했냐에 따라서 채우기 핸들을 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자, 내가 문자를 적었어. 가나다라, ABCD 같은 문자를 적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쭉 그러면 똑같은 글자가 쭉 채워지고요. 숫자요. 1, 2, 3, 4 같은 숫자를 적게 돼도 복사가 됩니다. 쭉 채우시면 복사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컨트롤 키랑 채우면 1씩 증가합니다. 1, 2, 3, 4, 5, 6 아니면 뭐 10, 11, 12,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1씩 증가하고요. 문자와 숫자를 혼합해서 예를 들어 엑셀 2016 이런 식으로 적었다면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1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컨트롤 키로 채우시면 복사가 돼요. 약간 이 숫자 단독으로 있을 때랑은 좀 반대의 모습이죠. 자, 날짜 데이터다. 날짜는 데이, 1일 단위로 채워집니다. 자, 시간은요, hour, 1시간 단위로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요, 날짜에 의미가 있는 자료가 있죠. 예를 들어, January, Sunday, 월요일, 가불병정 자축인묘처럼 12간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런 날짜에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자, 아래에는 좀 간략하게 제가 그냥 채웠을 때랑 컨트롤 키와 채웠을 때 차이가 되는데요. 자, 문자 A 쫙 복사됩니다. 숫자 1 복사됩니다. 자, 가1 요렇게 바로 문자랑 숫자랑 혼합된 거죠. 채우시면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1씩 증가됩니다.
날짜예요. 데이가 증가합니다. 1월 1일, 1월 2일. 혹시 하시다가 월이 바뀌었어요. 2월달 바뀌잖아요. 얘가 인식을 하고 2월달로 바뀝니다. 시간은 분 단위가 아니라 여기 시간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이 월요일 같은 경우가 날짜 의미가 있는 자료죠. 그래서 월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이렇게 금, 토, 일 계속 됩니다. 컨트롤 눌렀다면 일단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일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복사가 되고요. 나머지도 복사가 돼요. 날짜든 시간이든 요일이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두 개. 숫자를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아니라 증가, 일씩 증가가 되고요. 요거 문자 숫자 혼합형은 컨트롤 누르면 복사. 됐나요? 자, 채우기는 다 보셔야 되고요. 컨트롤 키는 요 두 개. 복사가 아니라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다 복사가 되는데 요 두 가지 자료는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 내용과. 자, 다음 내용은 두 개의 셀을 선택했을 때가 또 달라요. 자, 두 개의 셀을 선택했다. 이때 숫자와 날짜 두 셀의 차이만큼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 그 두 개의 셀을 컨트롤과 채웠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숫자와 날짜는 두 셀의 내용이 반복되어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왼쪽에는 두 개의 셀을 그냥 채웠고요. 오른쪽은 컨트롤로 채웠는데 혹시 글자에 대해서도 궁금할까봐 글자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공교롭게 제가 A와 C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우든 컨트롤 채우든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이거 A와 C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자, 숫자 1하고 3 사이에는 2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시 증가가 돼. 1이 이제 계속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1, 3, 5, 7, 9 형태로 차이만큼 채워집니다. 요일 같은 날짜도 마찬가지로 월하고 화요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월, 수, 또 금, 일 이런 식으로 채워집니다. 자, 두 셀을 컨트롤 누르면 그냥 반복이에요. 1, 3, 1, 3, 월수,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셀을 그냥 채웠느냐, 컨트롤로 채웠느냐 두 가지도 한번 보세요. 자, 다음은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채우기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옵션 메뉴, 파일 메뉴 누르시면 옵션 있죠, 그죠? 거기서 고급을 누르면 이 스크롤이 한참 내려가야 돼요. 스크롤을 완전히 끝까지 내려보세요. 끝까지 내리면 바로 이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들어가면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것들은 엑셀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요일, 월, 그다음에 일사분기 이런 내용도 그 다음에 있죠. 자축인묘 그 다음에 가불병정 같은 이런 내용 날짜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채우기를 하시면 이 순서대로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순서가 있다. 예를 들어 빨주노초 반환보 아니면 지역을 울산, 대구, 부산 이런 수로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지금 새 목록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칸에 글자를 적어 주시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목록 항목을 구분하려면 엔터 키를 하세요. 만약에 울산 엔터, 부산 엔터, 대구 엔터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적어 주셔요. 아니면 요 목록처럼 콤마 하셔도 돼요. 울산 콤마, 부산 콤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 순서를 적고 난 다음에는 추가를 누르셔요. 추가를 누르면 나중에 아래쪽에 내가 만든 목록이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컴퓨터에서는 그 순서대로 채워져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 였습니다. 자, 채우기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채우기 옵션은 뭐냐? 제가 지금 날짜를 적었거든요.
자, 날짜를 일단은 1월 1일을 적고요. 채우기들을 쭉 몇 개를 했어요. 그리고 채우기들을 쭉 하고 손을 놓으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데 이걸 한번 더 누르잖아요. 이 부분 한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옵션지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날짜는 기본적으로 일이 증가죠. 일 단위로 채워지는데 나는 월 단위로 채우고 싶어. 2월 1일, 3월 1일처럼요. 아니면 연 단위, 2021년, 2022년식으로. 그 다음에 평일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채워지면서 토일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 금요일에 해당하는 날짜까지만 나오고 토일에 해당하는 건덧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에 해당하는 날짜만 채워지는 게 평일.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일, 평일, 월, 연, 뭐 그 외에도 뭐 서식 등이 있지만 일단 요 정도 날짜 데이터에서 채우기 옵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우기에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단축키 외에 내가 그 채우기 핸들 여기 마우스 갖다 대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우스로 검정색 대학이 나올 때라 했는데 예, 그게 힘드신 분을 위해서 단축키가 있는데요. 열 방향은 컨트롤 D 그리고 행 방향은 컨트롤 R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칸에 엑셀이라고 적고 난 다음에는 범위는 지정하셔야 돼요. 범위. 예, 범위를 스르르륵 편하게 스르르륵 지정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D라고 하면은 다 채워져요. 자, 이 행방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적으시고 난 다음에 범위는 지정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채우겠다라고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R 하게 되면은 싹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는 복사되고요. 만약에 다음에 별 함수, 수식을 했어요. 그것도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수식을 적고도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D 하게 되면 수식도 복사가 되어서 계산을 또 쉽게 할 수 있답니다. 단축키 두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연속 데이터라는 건데요. 지금 채우기 핸들한 게 연속 데이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속 데이터에 또 옵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방법이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시작값을 입력하세요. 뭐 2를 적었어. 뭐 5를 적었어. 이렇게 시작값을 입력한 다음에 범위 지정을 하세요. 마우스로 범위를 가로로든 세로로든 아니면 가로, 세로 전부 다도 상관없어요. 범위 지정한 다음에 홈 메뉴 편집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채우기라는 걸 눌러요. 그러면 저 밑에 계열이 있거든요. 계열.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떠요. 아니면 방법 2 시작값을 내가 뭐 2라고 적고 이걸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채워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뭐 한 10칸, 뭐 5칸 쭈르륵 지정하고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또 연속 데이터라는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창이 똑같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은 방향이 일단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하는데 방향을 가로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행, 세로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열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유형의 첫 번째 선형, 선형은 더하기, 급수는 곱하기, 날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자료가 날짜였다면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날짜를 적고 했다면은 날짜를 체크해요. 그러면 이 날짜 단위를 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일 단위인지 평일 단위인지 월인지 연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는 그냥 마우스로 채우기 핸들한 거랑 똑같은 결과로 나올 거니까 굳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오진 않아요. 자, 추세입니다. 추세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셀에 적혀져 있는 어떤 숫자 차이만큼 할 수 있고요. 단계값은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예를 들어 2라고 적으면 선형이잖아요. 2씩 더하겠다. 마이너스 2라고 적으면 마이너스 2씩 채우겠다는 뜻인 거예요. 급수면 곱하기겠죠. 2씩 곱하겠어. 아니면 마이너스 2씩 곱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날짜라면 날짜인데 월을 했어요. 그리고 2를 했어. 날짜를 2,
월 단위로 증가시키는 거죠. 2월, 4월, 6월 식으로. 예, 이렇게 단계값이 있고요. 종료는 내가 셀 범위를 뭐 이렇게 많이 줬겠죠. 그래도 예를 들어 뭐 50이 되면 멈춰야 돼. 그럼 50이 되면 딱 50 가까이 숫자가 되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 데이터에서 아주 다양한 선택지, 어떤 단계값이라든지 날짜의 단위라든지 이런 걸 줄 때는 편하게 여러분이 연속 데이터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